내적 자기인식만 강조하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타인과 소통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외적 자기인식에만 치중하면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타인의 피드백을 수용할 때 우리는 더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우코칭 안병규 코치입니다. 오늘부터 4회에 걸쳐 성장하는 리더의 4가지 특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 주제는 리더십과 자기인식입니다. 리더에게 왜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기인식이란 자신의 감정, 강점, 약점, 가치관, 동기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험하는 여정이며 성장의 첫걸음입니다. 비유하면 자기인식은 마치 고해상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머리 손질이 필요한지, 입 주변은 청결한지, 상의와 하의는 조화롭게 매치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조정합니다. 이때 거울이 투명하지 않거나 굴곡이 있으면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죠. 자기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곡 없는 자기인식은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며 대인관계와 의사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불명확한 자기인식은 마치 흐린 거울처럼 우리의 판단과 행동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인식이 높은 리더는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팀 신뢰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팀의 경우도 자기인식이 낮은 팀에 비해 자기인식이 높은 팀은 아래 그래프와 같이 의사결정 품질, 조정, 갈등 관리에서 월등히 높은 성공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인식은 크게 내적, 외적, 자기인식 2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2차원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온전한 자기 이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내적 자기인식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불안함을 느끼는가? 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일에 진정한 보람을 느끼는가? 등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내적 자기인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무엇에 동기부여를 받는지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외적 자기인식은 타인의 렌즈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이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죠. 내가 의도한 것이 타인이 받아들인 것 사이의 간극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 행동이 동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은 외적 자기인식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이 2차원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한쪽만 발달하면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적 자기인식만 강조하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타인과 소통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외적 자기인식에만 치중하면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타인의 피드백을 수용할 때 우리는 더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기인식이 부족한 리더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자기인식이 부족한 리더라면 피드백에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무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자기 스스로 하는 평가와 타인이 하는 평가가 그 차이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기인식이 부족한 리더분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한 내용 중에는 앞으로 다루게 될 성장 마인드셋과도 연관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코칭 현장에서 경험해 볼 때는 가장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행동은 자기 합리화, 그리고 외부 피드백에 대한 거부,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이 많은 편입니다. 자기인식이 부족한 리더는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은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하지만 팀원들은 전혀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직 심리학자 타샤 유리크의 연구에 따르면 리더의 95%가 자신이 자기인식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약 10 내지 15%만이 진정한 자기인식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격차는 마치 깨끗하지 않은 거울로 자신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왜곡된 이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인식을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역지사지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언행을 누군가 나에게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상대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객관화는 어려워도 타인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객관화가 쉽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360도 다면 진단 결과 피드백이 도움이 됩니다. 360도 다면 진단 자료는 자기인식을 돕는 매우 효과적이며 강력한 도구입니다. 세 번째는 불편한 상황에서 왜가 아니라 무엇을 물어야 합니다. 왜는 비생산적인 반출을 강화하지만 무엇이라는 질문은 우리가 객관성을 유지하고 미래에 집중하며 새로운 통찰에 따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나쁜 평가를 받았을까? 보다는 나의 평가를 낮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고 그 상황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려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에 직면할 용기가 없다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나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는 불편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코치라면 고객이 360도 다면 진단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워할 때 어떤 방법으로 자기인식을 도울 수 있을까요? 한 조직의 임원분을 코칭하면서 저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홍길동 상무님, 현재 기대하셨던 결과와 다른 피드백을 받으셔서 실망스럽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저 또한 그런 상황을 경험해 봐서 홍 상무님의 감정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면 진단 결과가 절대적인 진실은 아닐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홍 상무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이 결과가 홍 상무님의 실제 모습과 다르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차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홍 상무님 본인입니다. 나중에 홍 상무님께서 코칭에서 나눈 대화가 피드백을 수용하고 관점을 바꾸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인식은 성장하는 리더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팀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첫째, 내가 생각하는 나의 최대 강점은 무엇인가?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은 나의 어떤 면을 가장 가치 있게 평가할까? 셋째, 이 두 답변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 편에서는 리더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마인드셋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